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여론조사를 띄우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그 여론조사에 맞춰서 맞장구를 치고, 그리고 또 주요 언론인들이 또 그것을 부추기고, 그런 기초 정지 작업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준석은 약 2,000명 상대로 실시된 ARS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경원 후보를 꺾고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택에 관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선거 결과를 순수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ARS 방식의 여론조사가 모든 그런 결과를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익에 도전하는 어떤 정치인도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지금 기이하고 이상하고 괴이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이 혹은 당원이 당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를 선택하고 또 당대표를 선택해서 하사품으로 내려준다, 그런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당대표뿐만 아니고 야당의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사품을 받아서 당선된 당대표가 감히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들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국민의힘의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서 그런 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후보 선택을 위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9월 15일 날 1차 컷오프 12명 가운데 8명을 선출합니다. 당원 투표 20%, 국민 여론조사 80%입니다. 10월 8일 2차 컷오프 4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인단 30%, 국민 여론조사 70%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차 컷오프에서는 80%, 2차 컷오프에서는 7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후보도 2차 컷오프 이상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당대표와 대선 경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김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11월 9일 날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당원들이 아무리 50%를 가지고 특정인을 지지하더라도 여론조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택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준석을 밀어준 겁니다. 여론조사. 딱 2,000명을 가지고 5만 표 정도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국민 여론조사란 겁니다. 그것은 아마 대형 기관들이 선택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맡을 겁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영향력 하에 있는, 철두철미하게 통제하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표본수의 30배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서 그 가운데 선택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과연 그것이 선관위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 여론조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김이 엄청나게 작용하리란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호하는 후보들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특정 당, 특히 야당의 대선 후보 선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 큰 우려와 또 크게 그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이나 당원이 대표나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쯤 이미 예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사람들은 언론 보도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규명을 외친 후보들을 열외,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를 아예 여론조사에서 열외로 만들거나 언론 보도에서 열외로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후보를 1차 컷오프까지는 어찌 볼 수 없겠지만 12명 가운데 8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8일에 실시되는 2차 컷오프 4명을 선출한 데는 절대로 2차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종류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익에 철저하게 반하는 주장을 펼치는 후보들을 철저하게 냉동이 치는 기막힌 현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의나 부정이나 따위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 감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른바 국민 여론조사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3의 기구, 예를 들면 전국에 아주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동기학교 교수 한 10분 정도가 실시하는 랜덤 무작위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철두철미하게 선관위에 손아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걸 선관위에게 맡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수란 이야기죠. 부정선거를 당했음에도 당대표 선거에서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지방에서 한 3개 대학, 동계학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중립적인 한식인 기구를 만든 다음에 샘플 한 2,000개를 조사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야. 완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냥 손아귀에 모든 게 결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비비기에 바쁜 겁니다. 부정선거를 감히 입 밖에 꺼내기만 해봐.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뭐 이런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야당 유력 후보들 사이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온 것은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을 한 겁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나선 것이죠.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황교안 후보를 저는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돕는 일도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그 내부 속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조작들이 횡행하고 거짓이 그냥 차고 넘치는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야당의 경선 후보의 국민 여론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정말 국민의힘 그런 경선위원회인가 무슨 관리위원회인가 하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이 없는 그야말로 덜떨어진 인간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4.15 총선에서 그렇게 당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택에서 그렇게 의혹이 많이 일었으면은 그야말로 비용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 샘플 2,000명, 4,000명 정도를 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랜덤으로 전화를 해보는 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통신사가 30배 정도의 배수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풀을 가지고
싼다면 당연히 30배를 제공하는데 그게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당연히 손을 댈 수밖에 나는 없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의 모든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최종 결선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다수가 처음에는 80%, 그 다음에 마지막이 50%입니다만 50%면 얼마든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이죠. 6월 달에 실시됐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택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당원투표에서는 상당한 폭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ARS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딱 2,000명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그것이 한 5만 표, 그 다음 당원투표 10만 표니까 50% 지고 있으면 그냥 그야말로 다 조작을 통해서 그냥 나경원을 뽑아줄지 아니면 이준석이를 뽑아올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이를 뽑아준 겁니다. 이준석이가 그렇게 폼 내고 있지만 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뽑아준 거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뽑아줬으니까 무슨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입을 깍 다물고 있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야 될 일을 참 대응을 잘하는 거죠.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철없는 친구죠. 대한민국 이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이런 거 다 해결 안 되면 그냥 저는 손을 털 겁니다. 막. 아주 그냥 칼같이 손을 털어버리겠죠. 이 나라가 꼴이 이게 뭡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